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나왔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왔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정동이자 행정동입니다. 법정동은 한남대교 남단에서 압구정로를 따라서 한양아파트 옆 청담고등학교까지로 전세대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인 압구정동은 세대수가 약 1만 세대로 되어 있고 인구도 약 3만 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압구정로를 따라서 남쪽은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은 청담동으로 되어 있고 서쪽은 신사동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앞에 건물은 1988년도에 맥도날드 1호점이 있던 곳입니다. 우선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가 떠오른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유학생들에 의해서 전파된 이국적인 취향과 고급 문화가 들어오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당시에는 고급 의류나 명품은 압구정동을 와야지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야타족이나 오렌지족들이 이용하는 유흥시설도 압구정동이 유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권의 전성기는 92년부터 성수대교가 붕괴되기 전까지인 94년도였습니다. 저는 92년도에 재수생 시절로 당시 압구정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 전성기를 경험한 세대였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핫한 상권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측면이 있었는데, 당시 압구정동은 그런 것을 생략하고 바로 들어오는 상권이었습니다. 지금도 강남에 많은 상권들이 있지만 당시 전성기 압구정동의 상권을 능가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강북의 신촌은 젊음과 문화의 메카였고, 종로는 역사, 전통, 영화의 메카였고, 이 압구정동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아주 신세대적인 상권이었습니다. 연예인으로 비유하면 서태지의 아이들의 등장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의 패션은 화려했고 각종 액세서리와 모든 문화들이 들어오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외식 업종, 그리고 강남에 돈이 넘치면서 소비가 결합되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1992년도에 그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데이트를 쳤는데, 그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이 압구정동에 보디가드 카페가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 안쪽에 코너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삐삐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압구정동 그 보디가드 카페는 테이블마다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하면 그 카운터에서 각 그 테이블에 전화기를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던 시절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테이블마다 전화기가 있다 보니까 그 번호에서 헌팅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가 확장이 되면서 각 광역상권으로 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압구정동은 그 문화를 선도하면서 새로운 업종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90년대 초에 강남권의 상권으로 되돌아가 보면 신사역 쪽은 강남 초기에 개발되었던 성인 유흥 상권이었고요. 강남역은 나름대로 건전한 클럽 상권이었는데, 지금처럼 경부선 라인의 신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의 역삼, 선릉, 삼성은 막 들어서는 상황이었고, 지금 들어서 있는 6호선, 9호선 라인은 주택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압구정동 상권은 너무나도 화려한 곳이었어요. 거기에 94년도에 줄리아나 나이트클럽을 비롯해서 논현로, 역삼로, 선릉로, 선정릉로에 따라서 나이트클럽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새로운 소비를 하게 되었고, 오렌지족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오렌지족은 그때 당시를 보면 어설픈 영어를 구사하면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부모들의 많은 용돈을 받으면서 외제차를 끌고 또 이제 헌팅을 한다는 사회적인 박탈감을 좀 조성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지존파가 튀어나와서 오렌지족을 척결한다는 행동 강령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심야 영업 제한으로 클럽들이 12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했는데, 단속을 가서 이제 신분증 검사를 해보면 70% 이상의 강남권이 하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 오렌지족들이 지금 73년생에서
8년생 그 사이 이제 전성기 세대인데 나름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화려했던 그 압구정동 상권은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IMF가 오고 또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에 의해서 서서히 쇠퇴해 갔습니다. 상권 측면에서 쇠퇴를 분석해 보면 이곳이 오피스가나 대학 상권이 없는 그 배우 세대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패션가로 출발을 했는데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 또 다양한 곳에 상권이 생기다 보니까 서서히 쇠퇴를 하면서 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쭉 오다 보면 그 지표가라는 게 있잖아요. 임대 시세하고 이제 건물 가격이 있는데, 건물 측면에서 보면 10년 전에 그 메인 거리에 평당 1억 2천에 건물이 매매됐는데 그때 당시에 좀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물 시세가 이 메인 길로 보면 평당 1억 5천에서 후반으로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다른 강남권의 지역하고 생각해보면 기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옛날 얘기고, 현재 그 압구정동 상황을 보면 올 1분기의 상가 공실률이 작년 대비 약 5%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 10.3%의 공실률이 있는 압구정 로데오 상권인데, 강남권에서 최근 2년 동안 공실률이 낮아진 곳은 압구정동 로데오 이쪽 상권하고 교대, 남부터미널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압구정동 상권이 현재는 공실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2년 전과 비교해 봐도 눈에 보입니다. 공실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 원인은 대략 두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홍대나 이태원 등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클럽이나 많이 가는 상권들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일부 강남권에 있는 수요들이 압구정동으로 이동하는 측면이 있고, 또 예전에는 가로수길의 임대료가 지금은 오히려 압구정동이 싼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임대 수요가 넘어오면서 임차 문의도 또 많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면서 공실률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현재 압구정동 로데오 상권은 권리금이 없을 때 메리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있거나 임대료가 과한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비교해보면 가로수길의 3분의 1, 그러니까 가로수길이 이곳보다 3분의 1 정도의 그 건물 가격이 낮았는데, 현재는 이제 가로수길은 평당 뭐 3억을 넘는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 가로수길 가보시면 공실률이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이 로데오 메인이 지금 공실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압구정 로데오 상권은 현대 아파트가 70년대 중후반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빨라도 1970년 말에서 80년 초에 생긴 상권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주차 개념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가 좁고 이 건물 형태도 보면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들이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걷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걸으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중간중간 서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건물 측면에서 얘기해 보면은 현재 강남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은 저금리가 있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또 세 번째는 아파트로 돈 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법인 수요가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증여나 상속 측면에서 건물을 사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여섯 번째는 그냥 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기타 등등해서 돈 버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2년 전에 뭐 30억, 50억 했던 건물들이 지금은 70억, 80억 막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또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수익률이 이제 건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강남은 2% 미만으로 맞거든요. 근데도 건물이 계속 팔리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냐,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앞에 있는 현대 아파트가 뭐 70년대 중반에 졌으면 이게 굉장히 4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지금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은 낡고 허름하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서 재건축이 됐을 때 미래가치거든요. 마찬가지로 강남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지만
그것을 나중에 재건축을 해서 우량 임차인을 받으면 임대료도 높이고 건물 가치가 상승하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다 하겠죠. 그런 생각이 아닌데 누가 그런 건물을 사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되면 내가 시행, 시공, 중개까지 다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중간에 옆에 전문가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건물을 지면은 좋긴 하지만 새 건물을 졌다 해서 모든 임차인들이 비싼 임대료를 두고 다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 상권의 입지와 그리고 위치, 또 미래의 그 방향성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중개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증여 상속 차원도 있고 법인도 있고 뭐 건물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거래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자제할 측면이 있고, 저는 그 자영업, 그 다음에 상가 임대, 그 건물 임대를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받쳐주지 않는 그 건물 매매 상승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빌딩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데오 거리로 왔고요. 이제 그 안쪽으로 해서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차가 개방된 것은 1987년경인데 그때는 수입 물량도 한정되어 있었고 국산차를 애용해야 되는 생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압구정동 로데오 상권의 전성기 때도 자동차들은 보통 갓그랜저, 누그랜저, 소나타, 엘란트라 정도 있고, 90년대 초에 미국이 통상 압박을 하면서 미국 브랜드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포드, 클라이슬러 정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보면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는 너무 흔한 차가 되어버렸고, 수입차 중에서 슈퍼카 정도나 돼야지 이제 사람들이 실컷 쳐다볼 정도지, 그렇다고 또 대놓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 화려한 사건이 됐는데, 압구정도 전성기 때 야타족들이 막 활동했던 게 진짜 있었어요. 그때 당시를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전성기 때하고 비교해 보면 약 30%에서 40%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가긴 가는데 한계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70%까지 봅니다. 그 이상은 갈 수 없고 전성기는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 70%도 전제가 뭐냐면 여기서 더 다양한 업종이 들어오면서 활성화돼야 됩니다. 현재 압구정동 로데오 상권은 공실률이 낮아진 건 맞고, 또 일부 도산대로 쪽이나 이쪽 안쪽에 들어가면 새로운 업종들이 들어오면서 활성화된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동선이 한정되어 있는 거지 이 전체 압구정동 상권이 활성화된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영업자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압구정동 로데오 상권은 1985년도에 명동에 있던 패션 디자이너들이 넘어오면서 패션에 관련된 매장과 모델 학원들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면서 고급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들이 들어오면서 고급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고, 강남의 그 수요와 맞물리면서 활성화된 곳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로 돌아가 보면 고급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곳이었어요. 이 청담동하고 압구정동구. 근데 이 고급이라고 맞는 것은 상업적 가치와 그 품격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압구정동 상권은 일반 상권하고는 분명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딜레마가 있는 상권은 분명해요. 하지만 지리적 위치야 강남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대상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년 만에 압구정동 상권을 봤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